한국해양산업회는 해양수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토론회, 좌담회, 또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의무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해양산업회에서 주관하는 오션 이슈 토크로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를 주제로 지금부터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도 원장입니다. 딱 12년 4개월 전입니다. 2011년 3월 11일이었죠. 오후 한 2시인가 3시인가경에 동일본 해역에서 진도 9.1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가 되었고 당시 거의 통제불능에 가까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으로부터 약 수년간 측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후쿠시마 앞바다로 유출이 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약 9년간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30만 톤이 육상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21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이 저장된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칭하는 다핵종 처리 시설로 처리해서 해양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IAEA 전문가들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잠깐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보고한 대로 방류가 된다면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기준치를 감안하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과학자들도 대부분 과학적으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이러한 전문적인 국제기구 또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 또 과거의 기록 또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방류가 다가옴에 따라 한편에서는 과학 기반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 수산업 관계자, 소비자, 수산물 수출 기업들만 자해 피해를 보는 사회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과 일본 오염수는 해양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한편 이제는 머지않아서 알프스 장치로 처리된 오염수가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방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한가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안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정책이 설명되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됨으로써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어찌 발생되고 어찌 처리되고 그걸 만약에 방류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냐 처리수냐 가지고 많이들 이제 논란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논란 같고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를 가지고 정화를 하는데 알프스라고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여러 가지 핵종을 제거한다 그래서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요. 62개의 핵종을 제거를 합니다. 물속에서는 사실 측정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만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더라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것들까지 고려해서 62가지 종류를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간 최종 농도가 방류 기준을 만족해야만 방류를 하도록 하는 처리수가 되는 거고요. 처리수들을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는데 현재 130만 톤 정도가 탱크에 저장돼 있는데 그 중에 30%는 만족을 해서 처리수가 됐고요. 나머지 70%는 다시 처리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처리수가 되면 이제 방류가 될 텐데요.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에 일단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프스를 거치게 되면 64개 핵종 중에 62개는 걸러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핵종은 거를 수가 없어요. 탄소하고 삼중수소 두 가지는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탄소는 애초에 있는 농도 자체가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농도예요. 이게 거르지 않더라도 방류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탄소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삼중수소는 물로부터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 농도는 방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방류할 때는 거기에다 수백 배 정도의 해수를 희석해서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 1500베크렐 리터당 그걸 만족해서 방류하도록 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과 이 100km 이쪽 저쪽에 있는 이 바다 있죠. 이 바다 전체의 세슘 농도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 농도보다 높았다. 그것도 2011년 사고 당시 그 앞바다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놈을 방류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해산물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안전해 왔듯이 앞으로도 방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피폭받는 양이 이거 오염된 음식 아닙니다. 청정 음식입니다. 청정한 음식을 통해서 피폭을 받는 양이 1년에 500마이크로시버트고 하루에 1마이크로시버트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이 방사성 물질들을 섭취를 함으로써 내가 받는 피폭량 하루치의 100분의 1 수준이 후쿠시마 앞바다 물고기만 섭취해서 받는 피폭량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1마이크로시버트는 여러분이 그럼 10m 정도 높은 집에 가서 사시면 내 머리 위로 공기층이 10m가 얇아졌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더 맞습니다. 그 양이 1년에 1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신경 쓰실 양인가요? 아니면 무시하실 양인가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그 앞바다의 것만 먹어도 그것만 먹고 살아도 저거의 100분의 1 정도, 10m의 100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cm 정도 되겠네요. 그게 추가적인 피폭량이다. 0은 아니지만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의미가 있느냐?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양 그리고 방사능은 측정 가능합니다. 이거 측정 가능한 걸 애써 그냥 눈 감고 피해가면서 공포를 유지하고 논란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측정하고 분석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충분히 무시할 양이면 그걸로 종결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성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때 이 오염수 속에 있는 삼중수소가 어떻게 해양에서 이동하고 또 희석되는지를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은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삼중수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언제 도달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오염수를 이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배출 기준의 약 40분의 1 정도로 해수와 이제 섞어서 이제 배출을 하는데 이 총량이 연간 최대로 잡았을 때 연간 22조베큐렐입니다. 후쿠시마가 위치한 동일본에서 만약 방출할 경우 이제 서항 경계류라고 하는 이제 후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동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북태평양 해류라는 해류에 의해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이르게 되고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다시 이제 북쪽도 해류라는 해류를 만나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북쪽도 해류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 앞바다까지 오면 다시 서한 경유류라는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게 되고, 이로써 이제 북태평양 환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북태평양 환류가 전체로 도는 데는 약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지난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 중에 이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이제 대만 한류라는 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보셨을 때 5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농도가 약 0.001 베큐렐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삼중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삼중수 양이 약 172 베큐렐이고 이 0.001이라는 수치는 이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아주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일본에서 방류가 3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10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런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100% 신용하기보다는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들을 이제 꾸준히 계속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런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류 지금 자료라던가 혹은 확산 모델을 좀 더 정교화하고, 또한 일본 측에서 이제 무슨 다른 입력 정보에 대한 갱신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립수산과원 목종수입니다. 우리 이제 일본 오염수를 방출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모든 정보들이 많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전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혼돈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 8개현에서 후쿠시마 근처죠.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 그리고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은 17개 핵종에서 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방출하겠다, 2년 후에 방출하겠다고 21년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22년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 전력의 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다.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 잘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IAEA에서 사무국을 마련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모든 결정은 IAEA에서도 그랬습니다. 방출 결정은 일본에서 하는 거다, IAEA가 해라 말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 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아마 하반기쯤은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보통 일반 정부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 6월달쯤에서 일본 도쿄 전력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세슘이 들어있는 우럭이 그것도 그 기준치보다 180배, 18,100베크렐 per 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로 들어 수입되면 어떡하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이 우럭은 정착성 어종입니다. 정착성 어종에는 한 곳에만 정착해가 사는 어종입니다. 실제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한 1000km 정도 거리거든요. 올 가능성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육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사고 전후에 우리나라 해수의 방사능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최근 한 8년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8년간 세슘 농도는 2011년 이전에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세슘 농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에 세슘이 방출되었는데 그때의 농도나 지금의 농도는 유사하다, 이렇게 거의 똑같다, 안전하다는 거죠. 수산물이 앞에서 했듯이 거의 지금 바다가 영향이 없는데 100베크렐까지 축적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수산물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더라도 그 양은 엑스레이 한번 찍는 양밖에 안 된다. 1년 동안 계속 먹거든.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량이 76,000건, 75,000건, 합하면 한 15만 건 된다니, 그죠? 이렇게 많은 건수를 분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수산단체의 업무 등을 보고 또 사회적 이슈나 관심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남의 수산단체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후쿠시마 관련해서 멍게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 결정했을 때 방류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조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토론의 자리도 없었고요.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는 어떻다, 우리 수산물은 뭐 안전하다 여부 이런 걸 저희 수산인들한테조차도 어떤 정보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정부의 어떤 노력들도 사실은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가만히 있느냐? 정부의 어떤 대응 그리고 과학계 논리 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방류 반대만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저희 어민들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방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문에 의해 피해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소비 심리를 위축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멍게 수협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생산 때 방사능 측정을 월해해서 불검출로 나와요. 저기 멍게 수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산 지금 수협들이 위판되는 수산물에서 핵종 분석기에 의해서 다 월해를 합니다. 전부 불검출로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는 수산물 안정성, 우리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산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 안정성에 대해서 믿고 저희 수산물을 소비시켜 주셔야만 이 어려움에 닥친 우리 수산업계가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또 관련 학계에 또 근위 있으신 또 박사님들 김태형 학장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 사실은 뭐 저희가 매번 어업인들을 저희가 공판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가 이 방류도 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 어업인들이 가장 좀 지금 절박함을 호소한 게 뭐냐면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도 이러한 사항인데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같습니다. 된다면은 이 우리 연근의 어업이 위기가 아니라 고사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굉장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수협관내 같은 경우에는 5개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산물 경매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안전합니다. 믿고 좀 소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정부에 좀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 수산업자들이 생산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어민들한테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이고 디테일한 또 정부에서 좀 정책을 대안해 주시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플로어에 계시는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말씀하신 내용도 좋고 말씀 들으신 내용도 좋고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우리 발제자 또 토론자들께 여쭈어서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훈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멜다운이 한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알프스 처리를 하고 해양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멜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핵종, 아까 64개 핵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자주 나오는 그게 나오고 있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0개 내외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이거는 나올 수 있느냐를 다 따져봤습니다. 그럼 나올 수 없는 것들 혹은 반감기가 뭐 몇 분짜리면 사실 반으로 줄어드는 게 몇 분이면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 기체면은 날아갔으니까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은 60 몇 가지가 남아서 그걸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 10 몇 가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30개로 줄였고요. 우리가 1mSv한 일반인 선량 기준 자체가 20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한 2만 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2000년 정도 측정을 해야 엑스레이 한 번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닥의 생선만 섭취하는 경우 2000년 정도만 드시면은 엑스레이 한 번 정도가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성이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종을 누락해서 혹은 뭔가 빠뜨려서 평가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용훈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매일 뭐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 있게끔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지금 이 시점에 2011년도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시점에 꼭 방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 딜레이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난 어떤 국민들의 그 정서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방류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지 그걸 하나 여쭈고 싶고 오늘 주최하는 측에서는 향후에 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은 진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금 해야 되냐, 좀 미루면 안 되냐. 지금 이 방류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 원전을 앞으로 다 재염해서 해체하고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일은 제가 볼 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쌓여있는 것들을 방류를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사실 지금 탱크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도 2011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여과해서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저렇게 그냥 놔두다 보면은 지진이 다시 온다든지 뭐 할 경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류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과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해체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다 원상태로 돌려나가는 어려운 작업 중에 첫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쉬운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심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과를 하고 희석을 했지만은 폐수는 폐수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의미한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심리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이제 싫은 거죠. 안전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수산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다. 방류를 10배를 해도 100배를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는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우리 선을 긋자. 일본에서 방류를 하건 말건 그거는 그쪽 문제고, 그쪽 바다에 영향이 있건 없건 그건 그쪽 문제고, 일단 우리 바다에는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니 우리 바다 문제부터 일단 다 해결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드렸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신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청정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부산일보, 부산광역시, 또 한국해양산업협회 너무나 귀한 자리 감사히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공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